몇 년 전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던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가끔 외로움을 느끼곤 했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기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룸은 시설이 낡았지만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일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집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가끔씩 방 안에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고 기괴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범한 한 주말,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었다.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음에 도창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화를 보던 나는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도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나는 겁에 질려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창문 밖에 누군가가 서성이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검은 실루엣이었지만 그 존재는 확실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굳어 있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다. 어두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거나 가끔씩 전등이 깜빡거리기도 했다. 나는 점점 이 집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방문을 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친구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같이 여기 좀 이상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던 것은 집을 떠나 있으려고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갔을 때였다. 나는 깜박하고 방 안을 CCTV로 연결해두는 걸 잊었는데 고향에서도 원룸의 CCTV 영상을 실수로 연결된 앱을 통해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 정지된 듯한 방 안의 모습은 아무 이상 없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면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입을 틀어막고 화면을 응시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방 안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실루엣이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방 한가운데 멈춰선 후 카메라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나는 급히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집을 보러 가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갔지만 도착한 그들은 장난기가 사라진 진지한 목소리로 집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녹화된 영상 속에 담긴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작은 곳을 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이 일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집을 떠나면서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맞닥뜨린 것은 과연 나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각일까?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이게 무언가였을까? 결코 그 집의 정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절대 혼자 있는 집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 아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의문의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때때로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소름 끼치는 순간들은 나를 잠 못 들게 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사건은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자연과 어우러져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지낼 정도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한가운데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비어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한 가족이 그 저택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인 딸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피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을 기대하며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가족들은 집안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밤, 딸은 자신의 방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딸은 이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오래된 집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도 비슷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서 들렸고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에 이상한 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둔 물건들이 자꾸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곤 했고 밤마다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고 아버지는 결국 이 집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도서관을 방문해 그 저택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그는 이 집이 여러 해 전 갑자기 실종된 가족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입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는 곧 떠나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 음산한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그저 소리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 어디에선가 분명히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간신히 불안함을 억누르며 지하실로 피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한 그들은 등잔불을 켜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실종된 가족의 사진들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정확한 손글씨로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서둘러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저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집은 다시금 빈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집 근처로는 가지 않으려 했고 결국 그 집은 다시 예전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아직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소문은 여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지며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던 것인지 혹은 그 집에 얽힌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나는 그곳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마을은 워낙 작고 외지였기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모르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여름 방학을 맞이한 나는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이 마을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낮 동안엔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기에 그만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가 지고 나면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배워왔기에 자연스레 따르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난히도 무더웠다. 열대야로 방 안은 찜통 같았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께는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걱정하셨지만 내가 꿋꿋이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러라며 묵인해 주셨다. 밖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빛나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뒤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발소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그것도 내가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같이 걸었다. 너무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음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음소리와 함께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심에 휩싸여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겁에 질려 소리치려던 찰나 작은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어린아이로 보였지만 어두운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돌아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정체불명의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어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다. 내 뒤를 쫓아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등에 느껴지는 싸늘함이 나를 더욱 급히 움직이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닫고
숨을 고르면서 방 안에 들어갔다. 할머니께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날 밤 늦게 꿈속에서도 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손짓을 했다. 놀라서 깨어났을 때 창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오래전 이 마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깊은 숲속에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귀신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귀신은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그 길을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길을 잃고 마는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소름이 끼쳤다. 어쩌면 그날 밤 내가 만난 아이는 그 귀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경고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해가 진 후에는 산책을 피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작은 마을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열대야가 지날 때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불가사의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니까.